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읽는 내내 소름이 돋으면서도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책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 악몽을 꾼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악몽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더 무서운 건 그 악몽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게 된다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해요. 자고로 음식은 나눌수록 더 맛있어지는 법이죠. 이 황홀한 맛을 저 혼자만 알기 아까워 당신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 방에는 병든 엄마가 악취를 풍기며 누워있어요. 그런데 그 초대한 사람은 그 냄새를 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코를 톡 쏘는 짙은 치즈 향이 입안 가득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조혜은 작가의 치즈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썩은 냄새가 치즈 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점점 읽어가다 보면 소름이 끼치면서도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 화자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방치당했어요. 그때 꾸었던 악몽이 있었는데 치즈로 변한 부모님을 황홀하게 맛보는 꿈이었거든요. 그 꿈 속에서 부모는 짜고 달고 역하고 사랑스러운 맛이었어요. 복수와 증오가 뒤틀린 사랑의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엄마가 병들어 누워있으니까 그때 그 꿈의 맛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상처받은 아이의 절실한 사랑의 표현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라는 제목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죠. 전세 보증금 여러분도 경험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주인공 성아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아는 이상한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면서 창자에서 온갖 쓰레기를 쏟아내는 기괴한 존재들이요. 처음에는 환상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작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저것들은 이 동네에, 아니 이 도시에 아주 오래도록 살아온 것들이다. 도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들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공포가 이렇게 괴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 불안이 실제로는 이런 모습일지도 모르잖아요. 세 번째 이야기 수선화에 스치는 바람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쌍둥이 자매 이야기인데 엄마가 정말 이상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물질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을 완전히 구별해서 한 사람에게 하나씩만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대신 모든 걸 동생에게 양보했고 동생 선이는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서 인플루언서가 되었어요. 언니는 자신을 뿌리에 비유하고 선이를 꽃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이가 나에게서 분리되려 한다. 내 젊음과 노동력과 시간을 잡아먹어 홀로 빛나는 꽃이 뿌리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과연 선이가 정말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온전하게 자란 걸까요? 언니가 희생했다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희생이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는 더욱 환상적입니다. 반쪽 머리의 천사에서 주인공은 다리를 다쳐서 육상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소도시 영화관에서 일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상영 중이던 영화 속에서 엑스트라 캐릭터가 불쑥 튀어나와요. 그 캐릭터 이름은 기주영인데 영화에서 죽은 모습 그대로. 후두부가 완전히 뭉개진 채 피를 뚝뚝 흘리고 있어요. 무섭죠? 그런데 주인공은 이 좀비 같은 존재를 보면서 징그럽다기보다는 안쓰럽다고 느껴요. 왜일까요? 작가는 이렇게 설명해요. 원래 세계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뒤늦게 스스로가 조연임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나와 기주영은 꽤 닮았다. 그렇죠. 둘 다 주인공 자리에서 밀려난 존재들이에요. 꿈을 포기한 전 육상선수와 영화 속 엑스트라.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달리는 장면이 나와요. 문득 나는 내가 아주 오랜만에 달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뇌혈관이 터질까봐 초조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초를 세지도 기록과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다. 이 장면에서 정말 뭉클했어요. 경쟁에서 밀려난 두 존재가 서로를 위로하며 진정한 자유를 찾는 순간이었거든요. 다섯 번째 이야기 소라는 영원히는 정말 독특해요. 주인공 소라는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에서 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요. 접합 수술 후에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갖게 되는데
물건만 만져도 그 물건 속에 새겨진 사람들의 기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기억들이 밀물처럼 몰려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소라는 스스로 자신의 팔을 자르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기계팔을 이식받고 나니까 능력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때 소라가 내린 결심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차라리 이 세상의 모든 기억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예요. 소라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유품이 넘쳐나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죠? 전부 가져다 버리거나 태우거나 애꿎은 바다에 쏟아버리잖아요. 저에게는 그 물건들 하나하나가 울지 않는 아이, 죽지 않는 노인과 같은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버리는 물건들 속에도 누군가의 생생한 삶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라는 그 모든 기억들을 수집해서 자신만의 요새를 만들어가요. 6번째 이야기는 더욱 깊이가 있어요. 2번째 해연에서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버지 백연과 죽은 딸을 복제한 인조인간 해연의 이야기가 나와요. 백연은 새로운 해연을 딸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해연은 원본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진짜 해연이라고 생각해요. 이 둘이 우주여행 중 사고로 낯선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대화가 나와요. 백연이 묻죠. 만약 내가 이 모든 기억을 잃는다면, 딸이 죽었다는 사실마저도 잊는다면 너는 정말로 해연이 되어버리는 걸까? 그때 해연이 답해요. 저는 저로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모든 걸 기억하니까요. 이 장면에서 정말 울컥했어요.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이야기 안락의 섬은 2100년 미래가 배경이에요.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인간들에게 제안을 해요. 인체를 연구용으로 내주는 대신 안락한 죽음을 제공하겠다고요. 주인공은 죽음을 앞둔 반려견 플루와 함께 그 섬으로 가요. 플루가 죽으면 자신도 따라 죽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람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라미는 기억을 잃는 병에 걸렸지만 소중한 기억들을 붙잡으려고 애써요. 플루가 떠난 후 주인공은 깨달아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추억이라는 값진 양분으로 가득했다는 걸요. 작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걸 없는 셈치고 무로 돌아가는 건 너무 슬프지 않아? 기억이란 쇠퇴하지. 그리고 소중한 것은 다시 생겨나. 자, 여기까지 7개의 이야기를 쭉 훑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예은 작가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치즈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우유가 발효되고 숙성되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썩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완벽한 맛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작가는 해설에서 이렇게 말해요. 결국엔 치즈다. 부단히 상호 침투하며 서로를 재구성하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상처받고 버려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효되고 숙성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이 소설집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받잖아요.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때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요. 그런 상처들이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 깊이 있고 복합적인 존재로 만드는 건 아닐까요? 치즈가 완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맛을 완성해가는 거죠. 처음에는 역겨웠던 것들이 나중에는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조예은 작가는 절망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당신도 충분히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책은 문학동네에서 2025년 7월에 출간되었고 총 356페이지입니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첫째, 평범한 이야기에 지친 분들이에요. 정말 독특하고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계속되거든요. 둘째, 현실의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은 분들. 주거 문제, 가족 갈등, 사회적 소외 같은 우리가 실제로 겪는 문제들을 환상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니까요. 셋째,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룬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 기억, 존재, 관계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담겨 있어서 계속 생각하게 될 거예요. 넷째, 장르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 SF, 판타지, 호러 요소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서 장르 소설의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 이 책을 읽고 나면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구나 하는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치즈 이야기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읽고 나서도 계속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도 이 특별한 치즈의 맛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